저거 있어요. 누가 참 좋아해서 야생식물을 아주 여러 마리 때려 마신 누구 뭐 그거 있는데 그 외에 매쉬빌이라고 하죠. 쓰자면 곡물 넣는 레시피가 75대 13대 12 비율 그겁니다. 그렇다고요. 얘가 그렇습니다. 이 와일드터키 증류소에서 만드는 술들의 레시피가 751312다가 머릿속에 굉장히 오랫동안 각인되어 있는데 지금 나온 화면에 연출이 한 2대씩쯤 가미되어 있는데 내용은 진짜예요. 이마트 트레이더스에 장보러 갔는데 강냉이를 싸게 파는 게요. 야, 이거 포장이 겁나 큰데 2kg이 된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어보자. 751312 어허. 바로 81mm밖에 없고 짊어진 것만은 계산해서 들고 나와버리기. 이거 봐요. 누가 봐도 이거 술 만들어 가는 사람이잖아. 걷는 거 봐. 자, 이걸 사다가 어떻게 만드는지 레시피를 한번 빠르게 들여다보면요, 60도까지 끓고 있는 물에다가 강냉이부터 물 적셔서 부수고 으깨서 75%의 강냉이 녹인 물 만들고 나서 그대로 보리티밥을 12% 들이부어서 강냉이부터 이어진 뻥튀기의 의지를 이어받고 성심광역시에 살아서 언제든 쉽게 살 수 있는 호밀빵을 13% 집어넣고, 자 봐봐요. 옥수수 들어갔지, 보리 들어갔지, 호밀 들어갔지, 코네, 몰트에 라이까지 버번 위스키 그 자체다 라고 우겨보려고요. 이제 여기에 효소 역할을 해줄 무증자 누룩까지 넣어주고 나서 위에다가 물을 더 부어서 뻥튀기 죽에 있는 당분을 더 녹여 뽑아낼 겁니다. 이렇게 완성된 워트를 한번 팔팔 끓여서 소독할 겸 비중 올려주었다가 다시 칠러로 차갑게시켜서 발효 온도까지 내려주면은 요걸 통에 부어주고 효모 집어넣고 에어락 꽂고 기다리면 술 완성. 야, 이거 참 따라하기 쉬워 보인다, 그죠? 일단 알코올 만들어졌으니까 스트리핑런 1차 증류 때리고 그거 다시 먹어가면서 한 번 더 증류, 스피드런 때린 거 물 타면 이만큼의 57도짜리 술 완성 따라. 아까 처음에 나왔지만 요걸 만든 이유가 오크통에 집어넣어서 색깔 볶고 밥도 빼고 해가지고서 뻥튀기로 만든 뻥번 위스키를 이거 이름 뭘로 하지? 일단 와일드터키 증류에서 쓰는 매시빌 비율을 그 751312를 그대로 따라간다고 하긴 했는데 뭐 정확하지는 않죠 사실. 강냉이 6kg을 75%로 잡았다고 해도 그 안에 뭐 단맛 낸다고 사카린도 집어넣어져 있으니까 일단 초반부터 이해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내가 이거 다시는 안 와봐라 라는 레시피였습니다. 그러니까 홀그레인까지는 아닌데 완전 뭐 생곡물까지는 아닌데 곡물 가공품인데 그 가공품 중에서도 그래도 원형을 최대한 갖고 있는 재료들이었는데 이거 진짜 개빡셌어요. 제가 지금까지 뭐 영상을 올린 게 술 만드는 영상이 꿀로 만들고 주스로 만들고 설탕 녹여다가 만들고 뭐 지는 뺄게요. 애초에 그 당분부터 시작해서 그걸 효모한테 먹이는 그 알코올 생성하기로 치면은 그렇게만 했었습니다. 실제 그 위스키 만드는 메소드를 몰티드 발리 갈아 쓰는 거는 전문 장비 다 있는 곳에서 공동 양주했던 거니까 걔도 빼고요. 와, 이거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시간도 시간이고 뭐 이것저것 신경 쓰게 많은 데다가 이 뻥튀기 주고 필터를 걸르는데 이거 짜내는데 세월도 안 세월이고 힘을 그냥. 일단 맛에 볼 수 있는 스피릿이 요만큼이 남아요. 그러니까 1리터짜리랑 750ml랑 작은 거 350짜리 두 개가 전부 남는 술인데 맛을 봐야죠. 그 고생을 해서 만든 술이 뭔 맛이 나는가. 이 남는 술 뭐 여기다 보관하면 어째요. 술을 보관하는 가장 좋은 장소는 뱃속 아니겠습니까? 향은 달아요. 그러니까 단내 되게 확실해요. 대놓고 뚜렷한 달콤한 향이 코를 치고요. 근데 그 단내가 약간 뭐 곡물? 그런 단맛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강냉이, 보리튀밥, 호밀빵 이 알코올 만드는 데 쓴 그 내가 아는 그 맛도 아니고 아무튼 뭐 재료와는 무관하다고 느껴지는 달달한 향이 그게 코에 닿아요. 정확히는 뭐다라고 확정지어지지 않는 뭔가 묘한 단내인데 이거 그 맛이다. 엿. 그 요즘에도 있나 모르겠는데 시장 같은 데 장 서면 가끔 엿장소 오셔가지고서 자판에다가 커다랗게 녹여져 있는 엿가루를 막 탁탁 쳐서 썰어낸 그 엿 있죠? 호박엿. 그거 맞나요? 맛이 꼭 엿 같다. 아까 알 수 없는 단맛이다 라고 표현한 게 호박의 뭔가 그 밥과의 단맛으로 받아들여지는 뭐 그런 느낌? 멜론, 참외 뭐 그런 밥과 과일의 맛이라고도 느껴지고 막 그래요. 아니면 뭐 수박 그 빨간 부분 과육 말고 껍질 쪽 허연 거 그 맛도 좀 오는 것 같고 뭐 꽤 나쁘지 않은 맛이라 지금 이게 지금 막 와 개쩐다 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긍정적인 맛이어서 그래도 그 고생을 한 보람이 막 생기는데 사실 제가요 처음 뭐 버번 비슷한 뭔가를 만들어 봐야겠다는 생각을 막 떠올렸을 때는 이거 이미 설탕 뿌려져 있는 콤프라이트면 술 만들기 참 편하겠다 라는 생각이었단 말이죠. 이미 뭐 영미권 홈 디스틸러 집에서 술 만들어 마시는 영어 쓰는 사람들이 올린 영상들에서 이미 잔뜩 만들어서 quite good 이라는 시음표현이어서 그거 한번 해볼까 였기는 해요. 그러다가 우연히 마신 강냉이 2kg 9,980원에 혹해서 그렇지. 이렇게 60도 근처에 물에 넣고 저어주는 것도 괜히 했다 싶었긴 해요 사실. 치자면 매싱이라고 하죠. 이거 위스키 기준 워트 만들 때 그거 일정한 온도로 가열해주면서 몰티드 발리 싹튼 보리를 당화시켜주는 작업은 이미 뭐 고온고압으로 뻥 하고 튀겨서 이미 당화가 끝난 뻥튀기는 굳이 이지 않았나. 아무튼 와일드터키 매쉬빌 비율로 75%의 비율로 잡은 강냉이는 총 6kg을 넣었고요. 근데 이게 또 집에서 작게
얇게 소소하게 만드는 규모라서 또 지금 이 당화조가요, 이 소치요, 얘가 40L짜리거든요. 또 미리 부어놓고 60도로 끓이고 있는 이 물이 30L가 들어가 있는데 강냉이 6kg 한 번에 못 넣고 반씩 나눠서 3kg만 넣었습니다. 근데 자세한 레시피 설명은 계속 6kg 기준으로 설명할 거라는 거. 일단 옥수수를 강냉이로 때울 거니까 그러면은 12% 들어가는 몰트는 뭘로 넣었지? 이거 고민을 진짜 한참 했는데 처음에는 엿기름 넣을 생각도 하긴 했어요. 근데 또 옥수수를 강냉이로 틀었는데 똑같은 싹튼 볼이 메가로 가버리면 다시 너무 정석으로 돌아온 느낌이라 보리차를 넣어버렸거든요. 보리 튀밥. 강냉이나 튀밥이나 뻥튀기인 건 같을 거고 지금 목표로 잡은 게 버번 위스키니까 괜히 또 버뻥튀기, 버뻥 위스키 이런 말장난까지 할 수 있으니까 는 960g을 넣으면 정확히 12%의 비율에 매시비를 딱 맞출 수 있습니다. 이게 강냉이보다 덩어리가 작아서 그런가 더 물에 잘 풀리고 잘 개어지더라고요. 매시비에 보리튀밥까지 넣어버리니까 더는 고민이 없었던 게 제가 또 성심광역시에 살지 않습니까? 가보면 건강빵이라고 해서 약간 식사빵 종류 모여있는 쪽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커다란 호밀빵을 사왔죠. 또 이게 한 덩어리에 760g짜리니까 13%의 비율을 맞춰서 총 1040g의 호밀빵을 넣어주겠습니다. 혹시 저랑 같은 동네에 살아서 성심당 자주 가시는 분들 중에 이 빵이 62% 호밀이 들어가서 호밀브롯이라는 이름이고 나머지는 통밀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미 와일드크 매시비에서 어긋나버린 거다 라고 눈치채신 분 있으면은 그거 비밀. 여기 당화조에 들어가 있는 게 총 35L의 물에 강냉이 3kg 그리고 보리튀밥 480g에 호밀빵 520. 이걸 이대로 한 번 더 해서 2타임 할 거니까 그대로 2배 용량 계산하시면 되는데 사실 이렇게 일정한 가열로 저어주는 당화 과정을 안 해도 되는데 괜히 불안해서 쫄려서 하는 이유는 이거죠. 무증자 누룩이라는 건데 저는 이걸 글루코아밀레이스의 역할로 쓰려고요. 치자면 다당류를 커팅해주는 역할, 전분을 자르고 분해해서 단당류인 포도당 글루코스로 만들어주는 글루코아밀레이스가 필요하다 라는 판단이었는데 전분을 당으로 분해하는 효소 글루코아밀레이스만의 그 작동을 위해서 60도로 한번 끓였다. 일단 이것까지는 해야 실패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을 거고 다당류를 못 먹는 효모한테 잘 끊어준 단당류를 잘 먹이고 알코올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지 않겠습니까? 사실 뭐 이거 짚고 하는 게 제일 속편하긴 한데 배송이 또 너무 오래 걸려서 이거. 자, 효소까지 넣어줬으면 이대로 두고 1시간 모든 전분이 당으로 분해되도록 둘게요. 자, 다 녹아나길 기대하면서 바라면서 바로 식힐 통 준비해서 밑에 깔린 거 한번 따라 내어주고 바로 옆에 끓고 있던 물 준비해서 스파징 준비. 이 스파징을 하기 위해서 80도까지 끓인 물을 부어줄 건데 당분이 아직 남아있을 재료에 뜨거운 물을 부어서 마저 싹 헹구어낸다 쯤으로 이해하시는 게 쉬울 겁니다. 저는 총 10L의 물을 부어줬고요. 모든 당분을 다 뽑아내어 줘야 효모가 먹을 게 많아질 거고 그래야 알코올 도수가 더 뽑힐 거니까요. 제가 이것 때문에 아까 내가 이거 다시 나눠봐라 였던 거예요. 이거 발효통 이 허연 통에 담겨있는 거 너무 조금인 거 봐봐요. 내가 지금 물을 몇 리터 넣었는데 이거밖에 안 나오는겨. 이거 다 뻥튀기랑 빵이 다 빨아먹어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당화까지 다 끝나서 끈적거리지 무게는 무거워서 들어 올려지지도 않지 그렇다고 아구 힘으로 쥐어짜가는 망이 터져서 내용은 삐져나오지 이거 막 짜는 것만 한 소리라 중에 자, 참 듣기만 해도 나도 정말 따라 만들어 보고 싶어진다 그죠? 괜히 손으로 한참 만진 데다가 힘들어서 내신 그 들숨날숨이 묻은 워트는 한번 끓여주겠습니다. 집에서 맥주 조금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아까 그 스파징부터 해서 여기 보일링을 들어가니까 지금 어라 싶다 그죠? 에이 살균 하는 거죠 뭐. 괜히 또 잡균 들어가서 발효 망치면 어떡해. 그리고 도수를 더 높여줄 수 있는 효모가 더 일을 잘하게 만들어줄 DAP 이 효모 영양제도 5g 달아서 넣어주겠습니다. 왜 이거 끓고 있는 중이었냐면요 지난주에 그 외국형이 하는 다른 영상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잡균이 들어가 있다면 온도를 끌어올려주면서 그 또한 살균을 해줄 것이고 동시에 끓여서 수분을 날려주면 당도도 올라가고 비중도 높아질 것이고 그러면 술의 도수도 더 올라갈 거고 물론 양은 줄어들겠지만 알코올 총량은 변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수돗물이 들어가서 빙글빙글 돌다가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칠러라는 거를 끓는 중에 집어넣어서 같이 살균하는 것과 동시에 이렇게 효모를 넣을 수 있는 온도까지 최대한 빠르게 식혀주는 작업입니다. 뭐 그냥 냅두면야 자동으로 식겠지만 대강 30도까지 내려가는데 시간도 한참 걸리고 내려가는 중에 온도가 그 세균 번식이 개 잘 되는 아주 위험한 온도라서 최대한 빨리 식혀줘야 돼요. 또 여기 대충 뭐 온도계 지금 보이시죠? 이거 발효통에 옮겨 담아주겠습니다. 2개 통에 잘 옮겨 담았으면 이제 효모를 넣을 차례. 버번 위스키에 잘 맞는 버번 위스키에 자주 쓰이는 버번 전용 효모라고 봐야 되는 한국에는 따로 판매하는 곳이 보이지 않는 직구해서 드린 효모예요. 이전에 다른 술 만들 때에는 뭐 사프 라거, 사프 에일 썼던 거 기억하시는 분 계시죠? 그거는 국내 쇼핑몰 이곳저곳에서 파는데 그거 마냥 라거, 에일이 아닌 스피릿, 증류주에 맞는 효모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그때 이 회사 직원분한테 코엑스에서 요청 한번 드렸었긴 한데 아마도 일반 소비자용으로는 안 풀리지 싶어요. 아마 뭐 시장의 크기, 수요가 적은 문제겠죠. 근데 또 제 주변에는 집에서 술 만들어 마시는 사람 꽤 잔뜩이긴 한데 또
이건 알약처럼 보이는 무언가 전자기기, 전자비중계예요. 이거 넣어두면 폰으로 현재 비중이랑 온도 체크할 수 있다 그래서 오 나도 써볼래 하고 사본 거 일단 넣고 뚜껑 잘 닫고 에어락 잘 꽂으면 이제 수리될 준비 완료 끝. 자, 여기까지 얘기 듣고 나니까 참 쉬워 보이죠? 나도 금방 집에서 따라 만들어서 홈메이드 버번 위스키 할 수 있겠다 그죠? 빨리 그렇다고 해줘요. 아까 마지막에 넣은 그 알약같이 생긴 비중계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넣자마자 온도 스윙이 확 오면서 잠깐 오차가 생겼던 것 같은데 초기 비중, 그 시작할 때의 비중은 1.070이라고 봐야겠죠. 에어락이 뽀글거리다가 아예 끓는 정도로 부글거리면서 엄청 빠르게 발효가 진행이 됐고요. 이틀 만에 0.997이라는 비중에 닿다는 거 보면서 이야, 이틀 만에 이만큼 알코올 뽑아내는 정도면 효모가 그만큼 개쩌는 건가 보네? 하고 잔뜩 놀랐습니다. 그렇다고 이대로 발효 끝나고 바로 증류 때린 건 아니고 다른 향미 성분까지 더 생겨라, 더 많은 향이 들어가렴 하는 마음으로 사흘 더 넣었다가 5일째 시작했습니다. 1.070에 스타트 끊어서 0.997에 끝났으니까 시작에서 끝을 빼면 0.073에다가 곱하기 도수는 9.64도가 나왔다는 계산을 대신 해주기도 하니까 야, 이거 편하긴 한데 혹시나 이게 메이드 인 차이나라 오차가 없는지도 한번 들여다봤는데 없어 보여요. 이거 뭐 꽤나 정확할지도. 당도계로 달아봤더니 약 6.5브릭스 정도의 당도는 가지고 있긴 한데 그래서 이거 단가? 단맛 남았나? 하고 맛을 보면서 잔단감을 한번 체크해봤는데요. 이거 무슨 맛이냐면요, 약간 상한 식혜를 넘어선 썩은 식혜 같은. 증류는 지난 영상들이랑 평소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일단 50L 정도의 두 통으로서 나눠 증류한 거 갖다 부어 넣고 뚜껑 닫고 냉각기 조립하는데 새는 부분 없이 꼼꼼하게 불 땡겨 올려주고 천천히 기다려주면 들어가 있던 9.6도의 술이 60도가 되어서 먼저 나오기 시작하고 술이 가열해서 물이 끓는 수증기보다 먼저 끓어오르는 알코올 증기를 냉각기로 붙잡아서 다시 높은 도수의 술을 만들어 담아낸다를 기억하면서 기다려주면 이렇게 따라한 총 9.5L 공량을 가진 35도의 술이 뽑아져 나왔습니다. 지금 이건 1차 증류 스트리핑 런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제 이걸 한 번 더 2차 증류 스피릿 런을 돌려주면 되겠습니다. 아까 1차에서 안 한 그거 2차에서 끊어주면 되는데 마시면 눈이 멀어서 큰일 날 수 있는 메탄올을 커팅해 줄 겁니다. 우리가 마시는 에탄올보다 먹으면 안 되는 메탄올이 더 먼저 끓으니까 맨 앞부분은 미리 담아 버려주면 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 외에 이미 이거는 공비 화합물이기 때문에 가열 온도 차이를 이용해서 칼같이 딱 끊어내는 건 불가능하다, 그저 최소화하는 것이다 라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거 잊지 않으셨죠? 스피릿 런은 84도부터 나오기 시작하니까 아주 든든한 도수라서 벌써 신이 나고 이제 내가 마실 거 담고 가득 차면 다시 옮겨서 담고 또 찼으면 다시 바꿔서 담아내고 이게 제일 오래 걸리고 지루한 장면이니까 잊지 말고 패스. 일단 어디까지 살리고 어디까지 버릴지 고민하면서 적어놓은 메모는 대강 이렇습니다. 딱 중간에 위치한 3번 4번이 이게 진짜 제일 맛이 좋았는데 조금 아쉬웠던 건 한 6번? 이거까지 살렸으면 총 추출량이 괜찮았을 건데 말이죠. 일단 아까 마셨던 호박엿 맛이 나는 엿 같은 맛이 나는 스피릿을 이렇게 담았는데 일부러 도수는 57.5도로 마셨습니다. 이 에디 형님한테 직접 우리는 57.5도를 통입합니다를 Us in Wild Turkey, we do 57.5% because 를 듣고 와서 따라하는 거니까 정통성 인정해줘잉. 그렇게 만든 뻥튀기 스피릿 중에 요렇게 2450ml는 따로 담아 살렸고요. 야, 이게 한 5리터까지 나왔으면 제가 갖고 있는 오크통으로 막 이렇게 저렇게 했을 건데 참 아쉽습니다. 대강 뭐 강냉이 한 봉지 더 사와서 8kg으로 했으면은 뭐 그러면 5리터가 나오긴 했을 건데 아마 지금 한 허리고 파리고 막 작살이 났어요. 그래서 자그만한 1리터짜리 오크통, 이거 아메리칸 오크를 쓴 미국산 참나무를 태우자마자 아무것도 넣지 않은 캐스크니까요. 재료를 강냉이랑 튀바우로 변형했더라도 버번은 이래야 한다를 그대로 지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량이 작으니까 더 빠른 증발과 빠른 숙성이 있을 거고 여기 공기방울 뽀그르르 보이시죠? 아예 바짝 말라있던 거에 새나 안 새나 물로 체크할 필요도 없는 그런 오크통이라서 그 틈새로 알코올 스며드는 공기방울 이거 참 아름다워요. 바싹 태운 아메리칸 오크가 내가 만든 술을 쭉쭉 빨아먹는 장면이라 그냥 이거 글자는 다 했어야겠다. 물 한 방울 없이 술만 쫙 다 빨아먹고 나서 금방 빈 공간이 또 생겼길래 완전 턱끝까지 목 끝까지 57.5도의 술을 채워 넣었고요. 일단 이거는 넉 달 있다가 다시 영상 찍어 들고 올 거고 지금 마셔볼 거는 얘가 있죠. 또 미리 약간 뭐 테스트 프로토타입 초호기 뭐 그 느낌으로다가 해놓은 놈입니다. 여기에 지금 쓴 거 요거 나무 토막 보이시죠? 얘도 아메리칸 오크 미국산 참나무입니다. 항상 하던 대로 불도장으로 제정신은 건강에 해롭다 딱 찍어 넣고 나머지 빈 공간을 바싹 태운다고 태웠는데 버번 위스키들이 하는 그 엘리게이터 차까지는 좀 부족하다 싶긴 하다, 그죠? 버번스러운 냄새가 아니라 뭐 버번에서 맡아봤던 맡아버릇했던 그런 뭐 익숙한 낯익은 그런 향이 옵니다. 약간 시자면 되게 그 흔치 않은 그 칠면조의 향이 약간 날랑말랑하는 뭐 도수는 비슷하긴 하다, 그죠? 고작 8days old 8일의 숙성이긴 해도 색깔이 뭐 이만큼이나 나와준 게 최대한 숙성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빠르게 아메리칸 오크 태운 맛을 빨아먹고 술의 맛과 향에 그리고 색까지 뽑아지도록 초음파를 써줬고요. 지금까지의 초음파 숙성 때린 뭐 이것저것들이 꽤나 나쁘지 않은 결과가 있으니까요. 얘도 뭐 8일 만에 꽤나 괜찮은 맛을 놔주기만 하면 뭐
어우. 여전히 엿 맛이 나요. 이 투명한 거 그대로 숙성하지 않은 스피릿 그대로 마셨을 때의 맛이 그대로 있어서요. 되게 좀 별로네요. 이거 중간에 좀 테스트 좀 해보고 할걸. 스피릿 생맛? 비릿하고 뾰족한 맛은 여전하지 싶은 그 이상으로 그대로 있는데 거기에 생나무 맛? 생맛? 떫은 거랑 매운 것까지 더해져 버리니까 이거 되게 안 먹고 싶어지는 맛이에요. 일단 뭐 이유를 굳이 찾자면 평소의 초음파 숙성보다 도수가 낮았던 점, 그리고 나무를 태운 정도가 아메리칸 오크 스틱을 태운 정도가 부족했던 점, 나무를 더 바싹 태워서 넣을 걸 싶어지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지금까지 뭐 참나무 조가 오크 스틱이 태운 거를요, 뭐 초음파 아니고도 뭐 이것저것 다른 술 넣고 캠핑용 장제까지 써먹어봤던 거 그거 떠올려보면 거의 뭐 참나무 수치나 다름없을 정도로 넣었어야 그래야 좀 버번스러움이 생겼던 그런 기억이니까요. 이거 되게 아쉽긴 해요 정말. 보통 내가 만든 걸 내가 마시면요, 그래도 내 손으로 한 거니까 맛 보정이 좀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가양조 버프를 주고서라도 이거는 그냥 생나무 매운맛이라 너무 안 먹고 싶어지는 그런 보틀이에요. 일단 4개월 후에 더 맛있어진, 그러니까 오크통에 넣은 에이지드 4months 버뻥튀기로 다시 영상 찍어들고 올 테니까 그때 또 뵙겠습니다. 뭐 이거 보고 강냉이들, 터키, 뭐 와일드 강냉이, 와일드 뻥키 등 내가 볼 때 이름 이걸로 하면 더 좋겠는데 싶은 거 댓글 한번 남겨주시면 그걸로 찍어 올 거니까 그때 또 봐요 여러분. 여기는 제가 사는 옥탑방 베란다인데요, 낮에 해 뜨면 온도가 25도까지 쫙 올라가고요, 여기가 약간 한낮 직사광선 받으면 약간 비닐하우스 마냥 되더라고요. 그러고 다시 저녁에 해 떨어지면 새벽에 한 5도까지 쫙 떨어서 추워지고, 이렇게 직사광선을 피해서 요즘에 그 무시무시한 일교차를 최대한 이용하는 4개월의 숙성을 가져갈 겁니다. 그러면 요거 1리터로 맛을 내는데 꽉 채운 그런 적절한 숙성이지 싶어요. 이거 병에 붙은 스티커 떼는 거는 팔팔 끓인 물 들이붓고 잠깐 기다렸다가 모서리부터 천천히 뜯으면은 이렇게 재사용까지 가능하게끔 깔끔하게 떨어지긴 합니다. 이렇게 떼서 뭐 이것저것 사용해 왔었는데 따라볼 수 있는 가벼운 정보는 공유드리는 게, 알려드리는 게 맞지 싶어요. 어차피 술을 보관하는 가장 좋은 장소는 뱃속이고요. 그거 뭐 계속 옮겨 담다 보면 결국은 이렇게 빈 병만 남을 건데, 이게 또 병을 또 그냥 갖다 버리기보단 잔뜩 생겨버린 그 빈 병을 다시 어디다가 써먹을 수 있는 데가 생기면은, 그죠? 저처럼 뭐 증류하는 데 쓰는 것뿐만이 아니라 은근히 이 위스키 병이 되게 튼튼하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뭐 그대로 올리브를 담아 써도 좋고, 참기름 담아 써도 좋고, 뭐 오일병